네, 저희 1부를 마무리하면서 물 한 잔 마시고 와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물 마시면서 많이 혼났습니다. 그쵸? 왜 그렇게 흥분했냐? 영화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는 이번 2부에는 각자 추천하고 싶은 영화 3편을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게 각자의 원픽이 될 영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리딩님 영화는 맞췄어요. 그쵸? 네, 샤파르파나이. 맞췄습니다. 네. 당연히 하실 줄 알았어요. 그쵸? 그리고 생각보다 예외인 영화들도 있고요. 일단 자파르파나이 먼저 얘기를 하죠, 우리. 이거 꼭 해야죠. 사실 얘기를 하려고 저는 이 얘기를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뺐습니다. 네. 네. 자파르파나이를 선점하신 게 사실 리드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쵸? 자파르파나이의 무쇠기 때문에 지금 딸이죠, 지금. 말하고 싶어도 네. 저기 리드님이 계시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자파르파나이 그 황금종려상 받기 전부터 제가 계속 무쇠기 정말 했잖아요. 그저 사고야, 이게. 네. 황금종려 받기 전에 언급했다. 오, 이거는 맞아요. 좋았어.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자파르파나이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존버했다. 저는 너무 존버했지. 그래서 신이 나요. 진짜 제가 막 자파르파나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보니까 19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찾아보니까 그래서 왜냐면 저는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쵸. 네, 이분이 이제 자파르파나이 감독이 조연출로 시작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코어한 작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분을 알게 됐던 거고 네네. 사실 자파르파나이 감독을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자파르파나이가 이란에서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노베어스 같은 경우는 아마 부산에서 2021년인가 2022년도에 네, 했었어요. 맞아요. 했었는데 그때가 사실 부산을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자파르파나이 때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 히잡 혁명 때문에 네, 맞아요. 히잡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 2달 뒤인가 이제 부산 영화제였었는데 잘못하면은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맞아요, 드는 맞아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굉장히 이게 뭐 정말 문화적으로 열려 있는 부산이긴 하지만 사실 외교적인 이게 문제도 있을 수 그쵸, 있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은 게 그것도 걸려 그렇고, 있죠, 영화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부산 영화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영화제로서 굉장히 인정받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뭐 바흐만 고바디라던가 그쵸. 그래서 그런 망명 감독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고 했지만 또 영화제란 어찌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란에 대한 정세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까지 보여질 수 있을까라는 그 지점이 굉장히 좀 걱정이 두려워서 됐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 차기작을 사실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팬으로서. 네. 네. 그래서 보게 됐던 거고 너무 기뻤던 거는 그래서 칸국제 영화제에서 올해 황금종려상 받았을 때 저는 그쵸. 정말 너무 신났거든요. 그때도 막 맞아요. 5월달에 저희 너무 그랬었죠. 흥분해서 말했었던 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걱정됐던 게 지금 SNS에서 너무 지금 멈추시지 계속 않죠. 멈추지 않으셔서 그것도 그렇고 그때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시고 이란에서 그게 막혀가지고 잠시 터미널 같은 상황이 맞아요. 됐었어요. 돌아오시지 못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영화 팬으로서는 이게 이 영화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란 영화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그쪽 뭐 중동 영화에 대해서 관심 많은 네네. 거는 왜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에서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고 그거를 되게 지지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서 자파르파나이 감독님이 한국에 온다는 거에 지금 너무 급흥분해가지고 그럼요. 일단 너무 기쁘고 사실 이때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매 전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과연? 하지만 이게 1픽이죠 사실. 네 근데 사실 제가 보던 안 보던 간에 어쨌든 수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정말 그의 위력이 절대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네임밸류를 갖게 됐다라는 거는 저는 왜 그러냐면 그의 활동과 그의 다음 차기작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행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그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그저 사고였을 뿐 보고 싶고요.
그리고 대략의 내용 말씀드리면은 이제 또 정치적인 내용이긴 해요. 이거 역시. 근데 이제 사실 자파르파나이가 정치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네.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숨겨진이나 이런 세계의 얼굴들이나 뭐 네네. 이런 영화들도 윤리 볼 때 이런 그 의식이 맞아요. 강해. 네. 그러다 보니까 그치만 요번에는 어쨌든 과거 정치범으로 수감 생활하다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던 바이드가 이제 자기 자신을 고문했던 남자를 어떤 소리를 통해 발견한대요. 그리고 그를 납치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떤 시각으로 또 그만의 묵직한 펀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저는 보니까 상징성이 항상 네. 꼭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베어스도 그랬고 사실 맞아요. 이거를 노베어스 너무 좋지. 네, 이걸 이분의 어떤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 혹은 뭐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걸 모르고 이 영화를 봐도 돼. 그럼요. 충분히 맞아요. 확 네. 오는 영화여서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고도 영화적인 연출이 대단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상징적이고 그런 메타포가 훨씬 더 많은 감독이라 이번 영화는 사실 저는 아예 신호를 모르는데 모르고 봐도 재밌을 거고 알고 봐도 재밌을 거고 정치를 빼도 재밌고 넣어도 재밌고. 근데 뉘앙스가 약간 복수에 관한 얘기 같더라, 그지? 뭐 납치를 해서 복수한다는 얘기. 근데 이제 이 감독이 복수를 다룬다면 또 어떤 식으로 다룰까? 맞아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맞습니다. 그 안에 또 이란에 대한 저항 정신이 어떻게 있을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녹아들지. 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기대가 되는 네. 영화입니다. 요셉님은 어떤 영화가 1픽이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 감독을 잘 알아서 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추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라브 디아스 감독의 마젤란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도 넣었어요 이번에. 필리핀 분이시고 네. 이분은 이제 슬로우 시네마의 거장이라고 보통 이제 그쵸. 영화가 길고 맞아요. 느리고 심지어 흑백이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네. 대중적으로 약간 졸리기 딱 좋은 어떤 세 가지 그럴 구성을 수 가져에도 있어요. 불구하고 네네네. 그분만의 리듬감이 있다라는 평들이 너무 저는 매력적으로 들려요. 근데 맞아요. 영화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근데 이번에 마젤란은 영화가 안 길어. 그리고 흑백도 아니야. 그래서 어찌 보면은 라브 디아스에 대한 기대가 반대로 들어올 수도 있으나 일단은 이번에 일단 수상을 좀 했어요. 큰 영화 수상을 했고 그다음에 내용이 저는 좀 그냥 끌렸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그 마젤란이라고 알잖아요. 유명한 탐험가. 예, 스페인 이제 배를 이끌고 전 세계를 일주하다 결국 이제 필리핀에서 그 마크탄 섬에서 원주민이랑 이제 충돌해서 결국 이제 자기 꼴 못 이루고 거기서 죽었지만 뭐 여튼간 그의 이하의 부하들이 세계를 돌아서 아주 그 마젤란 해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유명한 탐험가인데 사실 이 발견 신화 뒤에는 감춰진 폭력과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화를 달랐다. 이런 부분에서 전 좀 매력이 근데 있었다고 이 느껴요. 감독님 영화가 원래 폭력을 엄청 크게 다루시는 분이셔서 모든 그렇죠. 이야기에 대해서 뭐 판토스미아도 그랬고 네, 필리핀 이야기도 그랬고 네. 폭력을 되게 잘 보여주시고 잘 다루시는 소재로 분이셔서 그것과 마젤란이 연결됐을 때는 이번에 칸 프리미어에서는 역사에 대한 날카로운 성찰이라는 찬사를 좀 보냈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를 뭐 이분이 많이 왜곡할 스타일도 아니고 그럼요. 화려하게 영화를 찍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그동안 가져왔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력이나 혹은 이 권력에 대해서 성찰하는 방식에 대해서 늘 어느 정도 공감을 가져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마젤란을 어떻게 다뤘을까라는 게 좀 기대가 되는 거지. 저도 기대돼요. 되게 네. 기대작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160 330분이라고 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건 160분이면 160분이면 이분 영화치고는 무슨 그 단편이지 뭘. 그래서 단편이지 뭘. 네. 이 아니, 이건 정도면. 영화를 아는 사람은 웃을 수 있는 160분이면 뭐. 네. 많이 봐줬네. 2시간 40분인데 뭘. 맞아요. 이 정도면 볼만하죠. 네. 그러니까 엄청 심호흡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이 감독을 통해서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필리핀을 사실은 되게 많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한테 좀 그런 휴양지로 좀 익숙하잖아요, 사실. 근데 네. 그 아래 깔린 약간의 그런 약간 폭력적인 그런 것들 뭐 사실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 좀 잘 보여주시는 감독님인 것 같아서 맞아요. 영화 볼 때마다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에 많이 오시잖아요, 사실. 네, 작년에 또 재작년인가요? 오셨던 재작년에 것 오신 것 같고.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 볼 때마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부산이 끝나고 영화제가 이제 한 12월 초반이면 끝나서 비수기에 접어들면 올해 봤던 영화들 다시 한번 이렇게
리스토를 다시 하고 좀 이렇게 복귀해 볼 때 좀 음.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감독님인 것 네. 같아서 저도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사실 너무 많아요. 사실 다들 똑같은 생각하시겠지만 음. 근데 일단 욕심을 좀 내려놓고 예. 네, 첫 번째 저의 픽은 드림스라는 영화입니다. 미셸 프랑코 감독님 영화고요. 아, 그러네요. 네. 저는 너무 좋아해요. 아, 이거. 너무 기대돼요. 진짜 저도 약간 미쳤죠, 네. 이 감독님 진짜. 네. 아직도 뉴오더의 충격이 가시지가 저도요. 않는다니까요. 네. 그 색감 미쳤어. 초록색, 파란색, 그 빨간색 이 뉴오더는 정말 미친 영화였어요. 네. 진짜. 저 뉴오더 부산에서 본 것 같거든요. 뉴오더 부산에서 그쵸. 했어요. 뉴오더 3년? 3년 더 됐어요. 좀 더 됐어요. 네. 근데 판타스틱 큐브 한 되게 작은 데서 봤거든요. 아. 와 진짜 다들 약간 다들 벙찐 느낌이 다 들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끔찍하죠. 속이 안 좋았어요. 아, 너무 끔찍한 힘들었어요. 영화. 불편하다 이거죠. 그쵸. 네. 근데 영화 너무 잘 만들었어. 아, 그래서 그럼요. 불편한 거예요. 네. 이게 소재도 그렇고 현실적이라서. 네, 너무 잘하고 썬다운도 너무 좋았죠. 메모리도 마찬. 메모리가 작년인가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나한테 좀 임팩트를 줬던 감독이면 사실 신업을 안 봐요.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신업을 봤는데 저는 요 앞부분만 봤거든요. 발레 무용수를 꿈꾸는 멕시코 남성 페르난도가 사랑을 믿고 국경을 넘어 미국에 미입국한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믿고 보는 느낌인데 이거. 사실 안 읽었어도 예매했을 거예요. 네. 얼마나 네. 리오더가 좋았으면. 너무 좋았어요. 뉴오더 썬다운 메모리 다 좋았어요. 근데 감독님 한 번도 아직 한국에 안 오신 것 같은데 한 번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약간 맞아요. 이런 감독님들의 GV는 꼭 듣고 싶은 이유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심지어 굉장히 아름다워요. 연출은. 네. 근데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어. 폭력을 항상 가져오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아름다운데 폭력적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쵸? 무섭죠. 무서워. 그래서 되게 기대되는 느낌이고 신작이 나왔다라는 걸 들었을 때 그냥 봐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사랑을 항상 다루시는 것 같긴 한데 사랑이 정열과 열정이 넘쳐서 약간 폭력적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뭔가 좀 이제 착취,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다루시는 감독님이어서 그런 거를 좀 똑같이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는 관계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던 관계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무언가 또 다시 얘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립국을 했다라는 또 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그래?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전반적인 생각을 해서 미셸 프랑코 감독님의 드림스를 첫 번째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영화도 뭐가 있을까요? 요셉님 어떤 거 또 소개하실까요? 저는 사실 우리가 칸 영화 특집 때 얘기를 했던 영화인데 네. 어저께도 유튜브로 열심히 부산국제 찾아보니까 또 어떤 프로그래머께서 쇼츠로 네. 강렬하게 또 추천하시더라고. 저도 제가 맞춘 거죠 이거. 맞췄어. 네. 시라트인데 네. 하실 줄 알았어요. 올리비아 락세 감독이고 네. 일단 저는 디스토피아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데 이게 디스토피아 또 로드 무비야. 이거 사실 매력 있죠. 그 영화를 보는 2시간 반에 완전히 이제 현실을 잊고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의 영화입니다. 네. 일단 배경이 그 모로코 사하라 사막의 어느 열정적인 파티 현장에서 이 주인공이 이제 루이스가 그의 아들 에스테반이랑 같이 큰딸 마리나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인데 사실 내용은 이렇게 신호비 있지만 영화의 리뷰 같은 걸 가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영화가 화려한가 봐. 마치 매드맥스 같은 로드무비 느낌도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심리를 그리거나 철학적인 질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람들 마음을 흔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칸에서 심사위원상 받았죠? 이 영화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심사위원상입니다. 받았고 그래서 대부분 평들이 시각적으로 강렬하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아무 생각도 못한다. 이런 평들이 많아. 그러니까 영화적 재미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정말 스크린에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도 우리 네.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그 사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꼭 만나야 된다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비주얼 아트적인 게 이제 아트 시네마로서 존중받았단 말이지. 여기 난 아주 흥미로워. 그러니까 비주얼만 화려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예술적인 창의성이 있었다면 그쵸? 그게 뭐였을까? 그럼요. 너무 궁금해. 그래서 시라트가 이번 영화제에서 좀 좋지 않을까. 당연히 뭐 많이들 보시겠지만 제일 추천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네. 이것도 아마 개봉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칸 영화제 22편 중에 15편이 왔는데 이 15편이 개봉을 안 하는 게 사실 이상하긴 해요. 사실은. 예, 라인업에 안 잡혀있는 게 좀 이상하니까. 이번에 거의 다 개봉 정말 많이 해요. 네, 근데 맞아요. 보면은 네. 너무 바쁘면 맞습니다. 이러면 좀 그렇지만 맞아요, 너무 맞아요. 바쁘면 개봉은 한다. 그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진짜 시간이 안 나 뭐 출장을 간다던가 뭐 해외로 간다던가 이럴 때는 못 가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그럼요. 이게 개봉을 안 하면 더 슬프거든요. 이때. 그럼요. 마음 찢어지죠 진짜. 근데 사실 그렇긴 해서 약간 그 외환의 보류로 저는 생각하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영화제를 오래 다녔지만 제가 부산을 간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전주 이런 거야 뭐 10년이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항상 그 부산이라고 하면 사실 5년 6년 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얼마 안 됐다. 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부산 맛집 저 아직도 몰라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소고기국밥도 작년에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엄청 혼났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주 영화제는요 제가 1박 2일만 가도 가능해요. 당일치기로라도 가능해요. 그렇지, 맞아. 새벽에 가서 다음날 밤에 오더라도. 맞아.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못 보거든요. 전주는 그게 있어요. 머릿속에 아직도 이번에 놓치면 안 돼. 근데 부산은 거의 다 개봉하는데 이게 더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게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등한시한 게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부산은 부산만의 매력이 있고 물론 그 300편이 다 개봉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을 만나러 가고 한 번 봐서 좋은 영화 또 볼 수도 있고 예, 그런 맛으로 가는 거지만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내려놓고 예, 안 되면 시티버스 탈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개봉한 영화를 영화제에서 만나면은 사실 좀 아쉽죠. 아까 동훈님 말씀대로 그 진짜 이번에밖에 못 볼 영화가 더 가치가 높은 건 맞는데 네. 근데 개봉할 영화라 하면 영화 정말 좋은 거거든. 그쵸. 그러면 부산에서 내가 영화제 때문에 여행을 왔는데 좋은 영화를 봤을 때 시너지는 꽤 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개봉하더라도 개봉할 영화를 걸렸다 하더라도 재밌게 보셔도 좋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리즈님 어떤 영화 있으실까요?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저는 진짜 너무 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이 많아서 진짜 고르기 어렵지. 너무 힘들어요. 벌써 에휴. 아니 이게 아니라 예매작이 아니라 추천작을 고르기 어렵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천작을 지금 고르기가 너무 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매작 내 원픽. 저의 원픽은 그냥 당연히 자파를 파나이고 그 다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영화제로 오는 이유 자체가 이거 보고서 내 영혼이 흔들렸어라는 영화를 한 편만이라도 그 해에 만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맞아. 그런 영화가 사실 라슬로 네메스 4월의 아들이었었거든요. 네. 왜냐면 그 해에 저의 정신을 다 지배했던 영화였어요. 2019년 작품인가? 더 오래됐었던 것 같아요. 네, 더 오래됐었는데 그분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도 오십니까? 작품이 오십니다. 네. 그분들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뭐 내한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의 작품이 와요. 그래서 사실 뭐 기라성 같은 막 기에르모 델 토로도 오고 막 박찬욱 감독님 영화 뭐 너무 훌륭할 거고 다 정말 많이 오시고 알겠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화제 옆골목의 매력은 정말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추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당연하죠. 나의 이름은 은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라슬로 네메스 감독. 그렇죠. 너의 이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너의 이름은 아닙니다. 나의 이름은. 네. 나의 이름인데 이분이 헝가리, 그러니까 4월의 아들 또한 헝가리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못 봤다라고 하면은 4월의 아들도 꼭 한번 보기를 정말 네네. 추천하고 네네, 그럼요. 정말 홀로코스트 영화 중에서 이렇게 뭔가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뭔가 타격을 주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 받았던 것 같다. 네. 근데 그게 너무나 잔상이 계속 남아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런 영화를 만남이 감사하다라는 굉장히 특별한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갖게 해줬던 영화여서 이제 나의 이름은도 대략적으로 조금 내용 말씀드리면은 이것 역시 그 헝가리 봉기 실패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제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소년한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죄의식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과거 유산으로 상처 입은 소년의 모습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이 사실 뭐 스포를 여기서 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근데 아들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거는 굉장히 뭐 은유적인 그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이 소년에 대한 뭔가를 해줘야 내가 그나마 살아있는 나의 존엄을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나의 이름은 또한 가족적인 의미보다는 약간 조금 인간에 대한 그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이 들어서 감독님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헝가리의 뭐 역사든 뭐 2차 뭐 나치든 뭐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보더라도 왜 그럼요. 그렇게 타격감이 심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인간은 과연 존엄을 받는 존재일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영화일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오기리님이랑 비슷하게 감독의 전작과 감독의 스타일 시놉시스 중심으로 많이 영화를 셀렉하는 스타일인데 뭐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작에 대한 것 때문에 믿고 본다. 믿고 그럼요. 한번 예매한다라는 네.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작이 엄청 좋아하는데 그 다음 작품이 엄청 나쁘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치만 그런 경우도 있긴 있긴 있지. 쉽지 않은 일을 또 해내요, 어, 인간은. 맞아요. 그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해내. 해냈습니다. 그렇게 해내는데 네. 쉽진 않다. 그래도 해 온 게 진짜 있으니까 짜증나. 뭐 해온 게 있으니까 만난 기분이야. 그런 거 지금. 네. 그쵸. 그래서 그것만 보고도 이제 진짜 근데 나도 이거 보고 싶다 얘기 듣다 보니까. 그쵸. 확실히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좀 웰메이드 위주로 가는 느낌이 강한데. 맞아요. 근데 괜찮아요. 저에게 이거 못하면 그 다음에 무조건 오는 게 그거잖아요. 시네큐브 예술 프리미어? 아트 프리미어? 12월에 오는. 네. 그때 프리미어 때 어차피 다 올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저는 좋은 작품들 또 내려놓고 사마에게. 벌써 행복해지는데? 행복합니다. 좋은 영화 봤을 전 때 그 하반기는 뭔가 되게 많을 거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사사로운 리스트가 있습니다. 영자원에서. 맞습니다. 사사로운 리스트 한 번씩 돌면서 12월, 1월, 2월 초까지 계속 또 해줄 거거든요. 마음 내려놓으시고 저랑 같이 그냥 그 시티 투어 버스 타시는 걸로 가면 좋지 않을까. 최고의 솔루션 시티버스. 시티 투어 버스 네. 최고입니다. 그거 타는 걸로 그냥. 근데 개봉 예정작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되지 않을까. 근데 서울예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런 거 보고 이제 영화를 사오시고 수입 배급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사실 잘 사실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네, 저도 맞아요. 애매해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한 영화들 위주로 또 가는 것도 또 방법이라서 그쵸. 그래서 뭐 약간 다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제 보면 당연히 이거 보고 싶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아무도 이거 셀렉을 안 했는데 전 누구 한 명이 했을 줄 알았거든요. 요아킴 트림의 그 센티멘탈 밸류 당연히 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셋 다 아무도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센티멘탈 밸류 너무 좋겠죠. 그럼요. 네, 우리 이거 칸 때 얘기했을걸? 네. 심지어 크리스찬 페트로트 다르덴 다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그 프랑스어 오종 영화도 오고요. 그럼요. 짐 자무시. 다 너무 좋은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라인업 영화 미쳤다. 얘기하는 영화들은 개봉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개봉을 하더라도 진짜 짧게 하고 끝날 거거든. 저는 미셸 프랑코 감독이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조금 그러기 좀 불편해요. 어쩔 수 없이 불편해요. 불편한 얘기를 다루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불편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아름답지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뉘앙스 제가 두 번째 픽했던 영화는 그 줄리아 디크룬의 알파인데 개봉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개봉이라기보다는 수입 배급이 되었어요. 지금 수입이. 근데 이거 개봉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개봉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티탄을 봤잖아요. 티탄은 그래도 황금 종려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개봉을 했겠죠. 근데 알파는 칸에 갔고 근데 칸에서 혹평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를 안 봐요. 사실.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약간 이런 거예요. 줄리아 디크룬인데 봐야지. 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부산국제영화제 지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거기 신호에 뭐라고 써요? 프로그램 노트 신호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커밍순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 심지어 이 영화가 칸에서 그러니까 프리미어를 했다는 거죠. 칸에 이미 왔다니까요. 왓챠PD에 들어가면 기본 정보가 있어요. 근데 부산은 커밍순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고 보든 안 보고 보든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뜻일까요 이게? 나와 같은 마음일까? 이게 미쳐버려요. 근데 업데이트가 심지어 되지 않았을까요? 방금 봤어요. 아, 기가 막힌다. 세상에. 커밍순. 세상에. 너무 기대되는데 그쵸? 이러니까. 아니 네. 그리고 제가 알파를 언제 하는지 어제 시간을 잠깐 봤는데 일요일 날 아이맥스로 마지막 영화더라고요. 아이맥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SF적일 거란 말이죠. SF가 일종의 SF죠. 우주를 다루지 않지만 과학이니까요.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미래지향적인 영화잖아요. 티탄 말도 안 되잖아요. 로우 말도 안 되잖아요. 알파도 말도 안 될 거거든요. 네, 근데 크로넨버그 야외 상영하고 이랬는데 부산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발레타 야외 상영 네. 1번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시면서 느낌 아시면서 알파의 아이맥스관을 줬고 근데 커밍순이다? 그럼 뭐 어떡해. 개봉도 한 3일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래도 크로넨버그 야외 상영은 저는 근데 크로넨버그가 거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평일에. 그러니까 약간 진짜 미쳤다니까. 아름다운 진짜. 도시 부산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영화제죠. 네. 네. 그래서 알파는 이 제가 약간 광기가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왓챠PD에 가면 있는데 저도 안 읽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네, 읽지 재밌을 마시고 것 같아요. 스틸컷 보시면 기괴해요. 스틸컷이 그 여자 아이의 모습이 있는데 기괴해요. 근데 이분의 영화는 기괴합니다. 원래 줄리아 디크루는 본인이 그 황금종려상을 티탄으로 받았을 때도 이런 괴물 같은 영화에 상을 주다니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본인 스스로 괴물 같은 영화를 찍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 같이 괴물 같은 영화를 아이맥스로 보자라는 말을 남기며 세 번째 영화 소개해 주세요. 어떤 영화를 픽하셨나요? 리리님? 저인가요? 네. 나중에 하셔도 저는 이번에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 좋아하지. 네,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데 그게 나올 때가 됐는데 그거 안 나올 것 근데 같아. 이제 얘기하기 전에 궁금한 게 로튼 토마토 100점 이렇게 많았어 원래? 근데 이번에 유독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영화가 좋아서 100일 수도 있고요. 뭐 그 통계치가 몇 개 없어서 100일 수도 있어요. 4개밖에 없는데 100이면 100이에요. 그건 뭐 그럴 수 있겠지. 네. 근데 뭐 어찌됐든. 예, 그쵸. 지금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리스트를 만들어줬잖아요. 네. 거기에 로튼 100이 많아서 이렇게 평소 때 많았었나 싶었었는데 작년에도 이랬었나? 근데 아, 그래도 그래요? 부산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꽤 높은 게 많은데 사실 아시겠지만 로트는 갈수록 떨어져요. 어떤 의미로? 그 퍼센테이지가.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는 시집에서 사람이 뭐, 많으니까. 네, 뭐 에그지수도 있고 모두 있잖아요. 사실 갈수록 떨어지는 게 맞긴 시간 해요. 지나면서 네, 점점 그쵸,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메타가 있냐 없냐를 조금 신경을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IMDb, 메타크리틱, 로튼토마토 3개를 다 하는데 3개가 다 있는 영화가 거의 없어요. 없지. 그럼요. 거의 없지. 네. 보통은 일반적인 로튼이랑, 영화는 IMDb에서 끝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영화제까지 갔다 하면 로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신선한 영화에서 로튼이 좀 고평가돼 있겠네. 그쵸. 근데 이게 영화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래 로튼까지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크리틱들의 평점까지 좋다 그랬을 때 메타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영화들은 오케이.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이걸 왜냐면 IMDb는 되게 대중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대중과 평론가가 다 좋아할 수 있다 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드신 거 링크 아래 달아주실 건가요? 네. 달아드리죠. 네. 너무 유익합니다. 진짜 열심히 만들어요. 사실 짱인 것 저를 같아요. 위해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가끔 이제 열심히 잘 보고 있어요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예뻐 죽겠어. 정말 그거 진짜 큰 도움 돼요. 저도 네. 매년 돈 받고 마음이 있는데. 네, 마음이 그냥 예뻐 죽겠다라는. 네. 그래서 세 번째 픽. 세 번째 픽은 정말 기에르모 델 토로랑 정말 아주 마음에 많은 갈등을 했던 그런 감독인데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마르코 벨로키오. 아니 그러니까 왜 다르덴이 안 나와? 네, 다르덴 사랑하지만 네. 네. 마르코 그렇게 벨로키오가 따지면 더 되게- 많아. 진짜 맞아요. 이번에 진짜 너무 라인업이 화려해. 이게 약간 고를 수가 없었어요, 음. 사실. 근데 제가 이번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라고 셀렉한 거는 사실 마르코 벨로키오 근데 이번에 감독이어서 특별 상영으로 해서 마르코 벨로키오 해고전이 있잖아요. 맞아요. 해고전이라고 좀 애매하지만 영화가 있습니다. 그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8편 정도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탈리아 저항 감독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거의 마지막 남은 이제 거의 그 맞아 마지막 저항, 세대죠. 네, 네. 맞아요. 저항 감독으로서 지금 80대인 그런 계속적인 그런 아나키스트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네, 2000 다작으로도 조금 유명해요. 그쵸. 작품 진짜 그래서 많죠. 예. 요번에 보여줄 게 그 8작품 중에 하나가 포르토벨로라는 음, 그런 실존 인물 관련된 네네네네. 영화고요. 그리고 인기 프로그램의 진행자 그 제목이에요. 네. 포르토벨로가. 그래서 근데 이제 마피아 연루 혐의로 하루아침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고 또 이런 사법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쟁이나 이런 음. 부분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어떤 시각으로 할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고 작년에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이라는 네네네. 단편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봤었고 저항 감독으로 유명하지만 다큐멘터리나 좀 감성적인 부분도 잘 할 줄 아는 네, 감독님은 그럼요.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마르크스 캔 웨이트라는 영화를 네, 봤어요.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보고 나서 조금 울림이 많았던 작품이어서 보고 나서 굉장히 잘 봤다 혹은 여운이 많이 남는다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 때문에 영화제에서 꼭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작품은 개봉을 안 할 확률도 있죠. 안 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 심야 상영도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마르코 있죠. 네. 벨로키오 감독님이 이번에 내한을 하세요. 어, 그래서 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쨌든 첫 또 내한이네. 오실지 안 올지 모르다 보니 그쵸. 그리고 건강을 염려해야 되는 그리고 나이인가요? 워낙 노령이세요. 지금. 39년생이면 네. 86세? 그러면 맞아요. 봐야죠. 네. 그래서 마르코 벨로키오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요것도 한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골라봤습니다. 그럼요. 네. 요생님은 마지막 세 번째 영화는 어떤 거를 골랐을까요? 근데 진짜 라인업 보면 저도 저 리디님처럼 사랑하는 감독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번 영화 30주년에서는 한국 영화를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 끝까지 안 아니요? 했네? 예, 한국 영화를 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 영화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프로그래머들 얘기를 좀 리뷰를 해보니까 유튜브에 많이 읽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영화든 예술영화든 영화를 꽤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한국 영화를 선별하는 기준점이 뭐 독창성, 창의성 이런 것도 있지만 웰메이드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 네네네. 어느 정도의 대중성을 기반한 예술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이겠지. 그쵸. 그래서 그런 차원을 했고 그다음에 개봉작도 더 많이 늘렸고 네. 중요한 건 이제 경쟁 부분을 해가지고 네. 이제 뭐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영화에 이제 수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폐막작이 원래 정해져 있지 않고 이번에는 대상을 받는 게 폐막작이 되는 거겠지. 그쵸. 경쟁이 됐잖아요. 경쟁이 맞아요. 됐지. 네. 그래서 올해 되게 그 질문이 많긴 하더라고요. 음. 폐막작이 뭐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네, 올해는 음. 폐막작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들을 쭉 보다가 네. 뭐 보고 싶은 게 너무 많긴 한데 하나를 맞아요. 고르자면은 네. 굿뉴스라는 영화. 예, 아. 이거 좀 소개해주고 싶더라고요. 네네. 변성현 감독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요. 예, 특히 네. 불안당으로 아마 대중에 친하게 좀 알려진 것 그쵸. 같고. 불안 당원들이 많았죠. 꽤. 그쵸. 네네. 그때 그 영화가 그 굉장히 역동적인 카메라 워크랑 그다음에 비주얼적인 게 되게 과감하고 독창적이다라는 네네네. 평을 좋게 받았어. 네. 그 다음 영화들은 조금 뭐 보는 사람 따라서 호불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생각된 굿뉴스라는 거 좀 저는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배우 라인업이 좀 기대가 되더라고. 이번에 그 설경구랑 네. 류승범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고 특히 류승범 배우 너무 기대되거든요. 네. 워낙 연기, 비주얼 뭐 이런 그럼요. 거 뛰어나신 분이니까. 네네. 그다음에 영화 내용도 흥미로워요. 일단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이슈인데 요도 사건이라고 일본에서 있었던 일본 비행기가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어. 네. 그 이제 극좌파들이 납치됐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들이 이 비행기를 갖고 북한으로 가자고 했는데 결국엔 남한에 있는 김포공항으로 이제 이렇게 안내하게 하지. 그래서 네. 김포공항에 이제 북한 옷을 입고 이제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영화야. 실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제 영화를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전 좀 기대돼요. 특히 사실 제일 이제 궁금한 거는 나는 이제 이 변성현 감독이 어떻게 계속 성장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
영화 그쵸.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네네네네. 뭔가 이제 독창적이고 과감한 이런 연출 기법이 이분이 점점 영화를 찍어가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설경구와의 그 시너지가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 류승범 배우도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워낙에 변성훈 감독과 그 설경구 배우와의 케미가 워낙 좋잖아요, 사실. 그리고 두 분이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영화도 같이 하는 걸 텐데 그런 스타일적인 것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도 궁금한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진짜. 다만 이제 넷플릭스에서 오픈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쵸. 막 이때 안에 못 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영화를 소개드리는 건 한국 영화를 좀 이번에 많이 볼만한 게 많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점.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 기대한 영화들이 많은데 뭐 어. 한국 영화에서 뭐 그 바람 2라고 하는 짱구? 짱구. 네, 음. 그 영화도 있고요. 하정우 배우 영화도 있더라고요. 하정우 감독님이라고 감독. 하죠? 네, 예. 하정우 네. 감독의 영화도 있고요. 어. 네, 뭐 당연히 뭐 개막작이라고 하는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는 뭐 당연한 당연히 뭐 어그로 네. 넘쳐나야지. 그쵸. 당연한 영화가 될 거고. 음. 근데 그 박찬욱 감독 그 영화는 9월 말에 개봉이죠, 실제로. 네, 개봉이 잡혀 있는 영화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개막작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지금 되게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베니스 영화제 지금 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게 좀 좋은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국 영화도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저는 앤드류안 결혼 네네네네. 피로연 네, 그럼요. 그것도 굉장히 화제작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스크린으로 꼭 한번 보고 맞아요. 싶어요. 윤여정 네. 배우님 맞아요. 주연으로 나오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네네. 썬댄스 영화 프리미어고, 네, 맞아요. 네, 사실 LGBT 얘기긴 한데, 그쵸. 어떻게 풀었을지 좀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되게 기대되는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국 영화 좋은 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 영화는 되게 저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사실은 막판에 바꿨네요, 결국은. 이 영화를 제가 저희 칸 영화제 할 때 소개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생각을 그때 그것 때문에 케이크 때문에 그래. 그 전주 케이크. 대통령. 네. 네, 케이크? 대통령의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대통령의 케이크 하면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케이크 만들기 체험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때 칸 영화에 저희가 소개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황금 카메라상 수상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황금 카메라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첫 영화에 드리는 상이고 그리고 이게 같이 상을 동시 수상 두 가지 부분에 수상을 했는데 감독 주간 관객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칸 영화제 초청된 최초의 이라크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통령의 케이크는 이라크 영화라고 해요. 근데 이름이 너무 귀엽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실제로 그 학생에게 대통령에게 줄 그 케이크를 만들어라. 이런 소재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케이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역을 포함한 모든 배우들이 이제 비전문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이라크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이라크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묻어나는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그 정치적 상황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라크 영화가 사실 우리가 또 되게 익숙한 또 영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 제가 그냥 좀 이 영화 말고 되게 많은 영화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까 원래 제 첫 픽은 로메리아였잖아요. 그래서 카를라 시몬 영화도 있었고 뭐 제가 올파의 딸도 되게 좋아하니까 그 감독님의 이번에 영화 오는 거 힌드의 목소리도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진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계속 요게 한쪽에 걸려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케이크가. 걸려 있더라고요. 약간 뭔가 안 될 것 같아라는 느낌으로 해서 요 영화를 추천을 해드린 저도 아직 안 봐서 뭐 저희도 사실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를 다 안 봤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계속 봐왔고 우리 각자에게 어느 정도 영화라고 하는 게 좀 취향과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고착화된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 이런 영화가 어떤 신선함의 측면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영화가 있을 거고요. 전작들이 좋아하고 좋은 게 있을 거다라는 게 있을 거고 지금 제가 요 영화 같은 경우는 전작이 없고 모르는 감독이고 모르는 감독의 모르는 나라의 모르는 내용의 영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재가 독특할 것 같고 끌려? 네 이상하게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을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세계 곳곳에서 다 뭔가 불안하거든요. 세계 정세가 다 불안해요. 음.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각 나라의 국지적으로도 그렇고 다 불안한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각자의 우리의 이야기 이렇게. 근데 그걸 그런 영화들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피로감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나 맞아요. 그냥 좀 행복한 거 보고 싶어. 뭐 이럴 때도 좀 아, 있고요. 당연히 있죠. 아, 좀 그냥 안 볼래. 약간 이럴 때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게 어느 나라의 어떤 얘기든 간에. 근데 그걸 얼마나 진부하지 않게 보여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영화는 예술이잖아요. 진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내용이 예상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진짜 좋은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상되지 않는 것. 예상이 되더라도 그걸 다르게 보여주는 것.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의 케이크는 그런 맥락에서는 좀 좋은 영화지 않을까? 좀 다른 시선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케이크를 만든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 어떤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런 그 소재와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상 또 하나의 생각은 개봉 수입이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오래 개봉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네, 오래 걸려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내용은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정신 차리고 보려면 영화제에서 보는 게 사실 제일 정신 잘 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영화 소개 채널이 아니라 영화제 소개 채널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화 소개 채널은 오히려 조금 메인이고 화제가 되고 네. 일반 그냥 정말 영화제 처음 오는 혹은 네네. 뭐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다 삭제하고 저희는 영화제에 왔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영화제를 다녀본 시간의 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이런 영화들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관점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3명이 다 너무 취향이 달라요. 지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걸 들어주셨던 분들이 그런 이 사람께 나는 추천해준 게 봤었을 때 재밌었는데 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고 추가적으로 뭐 공식 상영장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갈라 프레젠테이션, 뭐 아시아 영화의 창, 월드 시네마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이드 앵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섹터들로 묶여있는 큐레이션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쵸, 저는 이거를 참고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이거는 전주영화제, 부천영화제, 뭐 부산영화제 모든 모든 네, 영화제에 맞아요. 해당이 되는데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궁금해하는지 혹은 어떤 걸 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알고서 사실 그거부터 네네. 조금 확장해가는 게 저는 영화제를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지침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팁으로 드리고 싶었었어요. 만약에 조금 가볍게 뭐 연인이랑 친구들이랑 아니면 뭐 부모님이랑 좀 가볍게 그냥 와서 부산도 뭐 여행하고 뭐 좀 영화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오는 뭐 그리고 내가 뭐 해외 영화도 상관없다라고 하신다면 아이콘 섹션에 있는 영화들이 보통 이제 그렇지. 해외 맞아요. 영화라든지 그러니까 해외 영화제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거장들 영화가 많기 때문에 네, 아이콘 섹션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월드 시네마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한국 영화 쪽에서 영화를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국 영화의 영화의 오늘 오늘. 이라는 이제 섹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화를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그냥 배우를 검색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온대 그럼 그 배우를 검색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행사 안내에 가면은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네, 수진님 오시는 네, 거. 맞아요. 네. 수지가 이번에 온대. 수지 왜 오지? 우선의 그럼 감독. 검색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야외 무대 인사에 그냥 사실 다 들어와도 되거든요. 네, 맞아요. 예매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누가 나 이거 예매표 없는데 못 가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야외 무대 인사는 정말 다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시간 알아두셨다가 정말 맞아요. 좋아하는 배우가 온다면 네네. 한 번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쵸. 이번에 캐대언 싱어롱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 캐대언 그래서 너무 가고 싶어. 네,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마련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도 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네네네. 오셔가지고 재밌게 즐긴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요. 엄청 영화제 하면 심각한 영화만 지금 너무 심각한 얘기만 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고 되게 재밌게 즐길 수 맞아요. 있는 거리가 많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하늘연 극장의 영화들은 좀 좌석수가 많으니까 그 비슷한 맥락으로 오픈 시네마라는 섹션으로 가시면 그게 야외 상영이에요. 그것도 꽤 좌석수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영화가 있냐면 아르코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안시 영화제. 네, 이번에 안시 페스티벌에서, 그러니까 안시 영화제라고 하면 애니메이션계의 칸 영화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르코라는 영화가 작품상이랑 사운드 트랙상을 같이 받은 네, 영화인데요. 이게 이번에 이제 야외 상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트랙상까지 받았다는 건 음악도 너무 좋다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셔도, 또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연령을 다 초월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오픈 시네마는 조금 행복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닙니까? 저만 아니요, 그런가요? 맞아요. 심지어 성룡 영화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 아시죠? 그 네. 이름 엄청 어려워. 가족들끼리 폭풍추영. 맞아요. 폭풍추영. 네. 그래서 성룡이 나옵니다. 성룡은 뭐다? 원래는 설날이다. 근데 설날과 왜 추석 그러세요? 원래 설날과 추석 때 만났지 않습니까? 네. 네, 폴리스 스토리 모르세요? 이러실 거예요? 그것도 좀 오래된 얘기야. 죄송해요. 근데 어제 성룡 영화를 우리가 오픈 시네마로도 야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인생 영화. 폴리스 스토리요? 아니, 뽕의 네, 연인들. 맞아요. 폼네프의 연인들 네. 에어가락스 것도 맞아요. 이번에 오기 그래서 때문에. 네, 프랑스 있을 때 폼네프에 맨날 갔어. 그래서 근데 전혀 그 느낌 아니잖아요. 폼네프에서 찍은 거 네,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맨날 갔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 오픈 처음 시네마. 프랑스 갈 때 그 생각했거든요. 여기야, 근데 아니야라고 하길래 아니에요. 아니야, 하길래. 하지만 걸어서 맨날 네.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그 것도 오픈 시네마에 좋다. 그 영화 재밌을 것 같잖아요. 오빠를 들고 갈 수 있는 사이즈로. 이거 아. 그 오다기리죠. 맞아요. 오다기리 시라사키 크우랑 네, 오다기리 맞아요. 나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편하게, 그리고 그 사실 영화제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팝콘을 못 먹잖아요. 특히나 부산 영화제는 팝콘을 못 먹어요. 부천 영화제는 먹는데, 그래서 좀 팝콘도 좀 먹고 좀 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야외 극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햄버거 드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저는. 이번에 발리우드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오픈 영화. 왜냐면 발리우드 게 꼭 있었어요. 맞아요. 부산 이번에 영화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픈 시네마에. 맨날 이제 약간 일어나서 같이 춤추시고 그래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일어나서 춤추셨어요? 제가 그걸 못 봤네요. 캐디언으로 바뀌었나 이번에? 근데 이번 싱어롱에서 골든 누가 제일 잘 부를지 제일 궁금한데 연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즐거운 영화들이 좀 오픈 시네마에 포진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조금 편하게 영화제를 오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꼭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막 너무 이제 딥한 영화들이 아니더라도, 되게 딥한 영화도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가요? 대통령의 케이크 되게 귀여울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소개했는데. 네, 영화들도 같이 보시고, 또 영화 보고 나서 재밌었다 내지는 네가 소개해준 영화 되게 별로였다라는 것도 맞아요. 괜찮아요. 사실 왜냐면 영화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또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1년 중에 가장 크게 기다린 영화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고 굉장히 많이 기대감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한번 저희 그 구독자 이벤트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 저번에 전주국제영화제 때 이제 영화 다 보시고 나서 올해 어떤 영화 제일 좋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장 기대작들 을 같이 한번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영화들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영화여도 좋고, 그게 뭐 단편, 장편 다 상관없으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유 달아주시고 하면 제가 생각했지 않았던 영화고 이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해서 또 같이 또 이거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그래도 나름 상품 열심히 맞아요.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집은 없어도 영화제 열심히 다니고, 그쵸? 그 이벤트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가.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이제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이번에 준비하시는 데 힘드셨죠? 되게 아니요.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또 준비를 했어야 돼서 어떠셨나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번에 저는. 너무 행복했지. 네. 영화들이 좋아한 게 많으니까. 그쵸. 이제 사실은 여행도 가기 전이 제일 재밌다고. 맞아요. 이거 시간표 짤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진짜. 이제 예매가 남아있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저희의
철학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본인들부터 이제 맞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말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정말 오늘 마무리하면서 진짜 꼭 모두 성공하세요, 제발. 모두 성공. 나부터 성공하자. 모두 꼭 성공하시고 자파라파나에 꼭 보시고. 아, 너무 중요하죠. 행복하네요. 맞아요. 자, 30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는 수많은 영화인들의 출발점이자 관객과 세계를 연결하는 창이 되어 왔습니다. 자, 30주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기대와 새로운 도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올해 부산의 밤과 스크린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도 함께 그 순간을 기다려봅니다. 지금까지 영화제 옆골목 호스트 오기린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빠잉.